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끓는 점 이런 거는 원래 액체 혼합물을 이제 가열해서 끓여가지고 분리하는 거고, 얘는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는 물론 액체 혼합물도 있긴 한데요. 주로 이제 고체를 의미해. 사실 고체.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랑 붕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체인데. 그러면은 얘를 둘 다 물에 녹여요. 물에 녹겠지. 좀 가열해서 녹여. 그런데 이제 식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용해도가 변화가 큰 애는 아까는 녹았는데 온도가 높으면 녹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안 녹는 애가 많아지잖아. 그래서 둘 다 녹이고 난 다음에 가열해가지고 녹인 다음에 식히는 과정에서 얘가 다시 이렇게 생겨. 안 녹는 애들이. 근데 그 안 녹는 애들이 이제 결정으로 생겨요. 이렇게 결정으로 생깁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금 알갱이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굵은 소금 같은 것들은 이제 알갱이가 크잖아요. 그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결정이 뭐냐면 녹였다가 다시 결정으로 만든다 뭐 이런 거야.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은 이게 녹아 있는데 붕산은 결정이래. 그러면은 이 깔때기 놓고 거름종이 놓은 다음에 이걸 부으면 결정으로 된 애들은 여기 걸리고 결정이 안 되고 녹아 있는 애들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정.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키면은 결정이 돼. 그 녹아있던 애들이 결정이 돼요. 그거를 얻어내는 건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혼합물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이 20g이 있고 붕산이 20g이 섞여 있었어. 그거를 80도씨 물에 100g에 물 100g에 녹여요. 다 녹냐? 봐봐. 80도씨에서 용해도 얼마지? 뭐 한 22, 23 뭐 이러네. 그러니까 물 100g에 붕산 20g은 다 녹는 거야, 안 녹는 거야? 80도씨에서. 녹죠. 용해도보다 작잖아. 얘가 20g이. 얘 다 녹았고. 염화나트륨은 용해도가 8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30, 40. 뭐 거의 40 되네. 그러면 이 20g 다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녹았는데 온도를 낮춰. 20도씨로 쭉. 근데 붕산은 용해도가 얼마예요? 20도씨에서 5죠. 그럼 5g만 녹는 거예요. 아까 20g 녹였는데 그러니까 15g은 어떻게 돼? 재결정이 돼요. 석출돼. 석출. 근데 봐봐. 염화나트륨은 용해도가 얼마예요? 여기 써져 있는 숫자 뭐 용해도가 얼마예요? 35.9죠. 20g을 녹였는데 35.9g까지 녹아. 그러면 이거 다 녹아 있어요? 뭐 석출되는 애 있어요? 다 녹아 있지. 왜냐면 35.9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얘가 붕산은 결정이 막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붕산 중에 5g은 사실 녹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 염화나트륨 20g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녹아 있는 거는 거름종이를 통과할까요, 안 통과할까요? 녹아 있으면. 통과하지. 거름종이 통과하지. 녹아 있으면. 녹아 있는 애는 통과하고 이런 고체가 된 애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붕산 15g을 깨끗하게 얻어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 밑에 있는 건 섞여 있어요, 여전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붕산을 깨끗하게
얻어내는 방법이야 이게. 이걸 재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질산칼륨 같은 경우 되게 용해도차 크고요. 방금 한 거는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혼합물.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천일염은 천일염이 건강에 좋다고는 해. 뭐 이게 그 갯벌에서 얻어내는 건데 여기에는 사실 그 염화 나트륨도 있고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 같이 있어요. 근데 약간 쓴맛이 나, 염화 마그네슘 때문에. 이거를 녹인 다음에 다시 재결정하면은 그래도 이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 많아요. 그 안에. 아무튼 순수한 소금을 얻는 거야. 순수한 소금을 얻는 겁니다. 조금 더 순수한 소금을 얻어요. 꽃소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합성 약품을 정제할 때 약을 만든 다음에 특정 성분만 우리가 얻어내고 이래야 되면 이런 재결정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런 거 그냥 읽어 두시는 거예요. 아, 합성약품 정제할 때도 재결정 방법이 쓰인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조금만 이따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결정까지 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정.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 그거를 이용해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자, 다음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 곡선이다. 요거 좀 해보세요. 이거 잘 따져가지고 2번 지금 해보세요. 2번.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인 붕산이 결정으로 석출되는 거고. 크로마토그래피 좀만 있다 하고요. 자, 탐구 볼게요. 탐구.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혼합물을 물에 녹입니다. 물 100g에 녹입니다. 물의 양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녹였다가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냉각을 해요. 근데 흰색 결정이 속출돼. 사실 황산구리는 파란색이야, 파란색. 흰색 결정이 속출되고, 그거를 따르면은 여기 흰색 결정은 여기 걸리고, 황산구리 물은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질산칼륨은 40도씨에서 자, 62.9까지 녹을 수가 있고요. 황산구리는 28.5까지 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0도씨 봐봐. 0도씨. 0도씨가 되면은 질산칼륨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옆에 걸 봐야겠다. 13.6이 질산칼륨이구나. 13.6이 13.6이 질산칼륨이야. 자, 그래서 30g을 녹였다가 나중에 13.6만 녹고 나머지는 속출되는 거죠. 16.4는. 이해가? 녹아있는 거는 13.6이고 16.4는 고체가 되는 겁니다. 황산구리는 용해도가 지금 14.1에 1g밖에 없었잖아요. 다 녹는 거지. 황산구리는 결정되는 거 없죠? 고체 혼합물이 섞여있는 그런 물질은 용매에 녹인 다음에 용액의 온도를 낮추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가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되어 분리되는 겁니다. 알 것 같아요? 확인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해주세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지. 왜냐면 가열했다가 냉각했다 막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40도씨 몰 100g에 질산칼륨은 최대 62.9g까지 녹는다. 거기 표를 보면 알죠? 그래프를 보면 아시죠? 이거 맞고요. 0도씨의 몰 100g에 질산칼륨 13g이 녹아있는 용액은 포화용액이다. 조금 모자라네요. 조금 13.6이야. 13.6 13.6g이 녹아있어야지 포화용액이야. 이거 틀렸어. 질산칼륨은 황산고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죠. 그래프가 더 가파르고 거름종이 위에 결정으로 석출된 고체가 남는다. 맞죠? 자, 이와 같은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각각 16g씩 섞여있는 혼합물 80도씨 물 100g에 모두 녹인 후 20도씨까지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질량을 구하시오. 16g을 녹였는데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5.9이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은 석출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35.9까지는 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붕산은 5까지만 녹아. 5까지만. 16에서 5g 녹는 거 빼고 11g의 붕산이 석출됩니다. 그 다음에 다 지금 이야기 했는데 다 이야기 한 건데요. 20도씨에서 용해도가 붕산의 용해도가 5이기 때문에 11g은 석출된다.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지금 다 설명한 거긴 해요. 자, 크로마토그래프 조금만 있다 하고요. 94쪽. 자, 용해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좀 이상해요. 여기서 잠깐 요거 합니다. 아니다. 어. 94쪽. 자, 봐요. 물의 양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물의 양이 그 100g인 경우. 염화나트륨 30g과 질산나트륨 100g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60도씨의 몰 100g에 모두 녹인 후 일단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염화나트륨 37이기 때문에 30g 다 녹아요.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은 123.7이니까 요거 다 녹습니다. 포화는 안 돼도 하여튼 녹은 거야. 그 다음에 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시면 35.6이에요. 그러니까 30g은 다 녹아 있겠죠. 근데 질산나트륨은 73이야. 73. 아까 100 녹였잖아. 100. 그러니까 100에서 73은 녹고 나머지 27은 안 녹으니까 질산나트륨 27g이 석출되겠죠. 알겠어?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 계속하고 있지. 똑같은 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유형 2. 물이 100이 아닌 경우 물을 50으로 했어요. 50. 그러면 용해도에 써져 있는 것보다 반씩밖에 안 녹는 거예요. 왜냐면 용해도가 물 100g 기준이기 때문에 물에 50g 되면은 반씩만 녹는 거야. 자, 그래서 아무튼 40도씨의 용해도는 36.4인데 이거 반이라고 하면은 18.2인데 그 염화나트륨 17g 녹죠? 왜냐면 18.2까지가 녹으니까. 질산나트륨도 녹죠? 왜냐면 뭐
0.5까지는 녹네요. 그쵸? 네. 다 녹아. 일단 녹였다. 그 다음에 20도씨를 냉각합니다. 그럼 요거의 반인데 17보다는 크니까 염화나트륨은 녹아 있어요. 다. 근데 요거의 반. 딱 안 떨어지네. 43.65인가 보다. 43.65. 그러니까 43.65니까 조금 석출되네요. 45g 중에서 43.65는 높고 나머지 1.35 맞나요? 빼기 잘 했나요? 1.35만큼만 석출돼요. 그쵸?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네. 더 냉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물이 50g이기 때문에 용해도의 절반씩만 녹는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아셔야 돼. 유제 1, 2가 있습니다. 유제 1, 2를 지금 해보십시오. 됩니까? 질산칼륨 85g, 황산구리 18g이 섞여있는 혼합물인데 물이 100g인 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20도씨로 냉각할 때 속출되는 물질의 종류. 20도씨에서 용해도 보면 질산칼륨이 31.9예요. 근데 85g이나 녹였지. 그러니까 85 중에서 31.9만 녹는 거야. 나머지 석출 53.1g의 질산칼륨이 석출되죠. 그럼 황산구리는 석출되냐? 안 돼. 왜냐면 20g까지 녹을 수 있어. 근데 18g 밖에 안 녹였어요. 2g 더 녹을 수 있거든요. 황산구리 석출되는 게 없지. 자, 그 다음에 물의 양을 꼭 체크해. 물의 양이 50g 밖에 없네. 절반이네.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요만큼이야. 그러면 14. 얼마까지 녹겠지. 근데 염화나트륨은 얼마 녹였어요? 10g 녹였으니까 석출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 뭐 막 계산할 필요 없잖아. 없는 거 확인하시면 되지. 붕산은 5g까지 녹일 수 있는데 그거는 물 100g 기준이야. 근데 우리는 물이 50g 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2.5g까지만 녹는 거야. 5g 녹였는데 2.5g은 녹고 2.5g은 석출되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자, 네, 마저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들도 막 이렇게 금방금방 잘 되는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를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자,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다. 초등학교 때 뭐 이런 거 해볼 수도 있는데, 그 거름종이 같은 거에 이게 그냥 A4 용지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물이 잘 안 스며들어가지고 거름종이에 그 사인펜 같은 걸 찍는 거야. 검은색을 찍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를 물에다 담그는데 이게 수성 사인펜 찍어야 되고 물의 양을 이렇게 담그면 안 돼. 이렇게 담그면은 그냥 이렇게 막 퍼져버려. 이렇게. 그래서 물을 찍은 거보다는 아래쪽에 이렇게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스며 올라가. 용매지, 용매가 스며 올라가. 용매를 따라, 용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따라서 올라가, 얘가. 근데 검은색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빨간색도 있고요. 뭐 약간 파란색도 있고 이래. 이게 얘가
이렇게 빨간색은 요만큼만 올라가면은 파란색은 한 요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분자 간의 힘이 달라가지고 그래. 분자들 간의 힘이 달라가지고 잡아당기는 힘 이런 게 달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B가 이동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여기 밑바닥에서 출발했으니까 B가 이동 속도가 빠른 거지. B가 빠르고 A가 좀 느려. 분리가 돼 이렇게. 이게 되게 조금만 있어도 분리가 돼. 이런 게 장점이야, 장점. 네? 소량만 있어도 분리가 된다. 이런 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 자, A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순물질일 수 있어요, 순물질.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에서 출발한 거야, 여기서. 요거 하나밖에 없지. 얘는 두 개지, 두 개. 그래서 얘는 혼합물인 거지, B는. 근데 누구누구 혼합물이냐면 C랑, 잘 봐요. C랑 A 혼합물이야. 이게 조건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면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같이 있는 애가 같은 물질이에요. 얘랑 얘랑 같은 물질이고, E랑 여기 뒤에 있는 밑에 있는 거랑 같은 물질이야. 이해 가요? 그래서 요거랑 E고, 요거는 C야. 그러니까 D는 E와 C의 혼합물인 거지. D는 A와 C의 혼합물인 거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거는 C고요, 지금 C. C가 제일 멀리 갔으니까. 그 다음에 A, E 순이네요. 이동 속도의 차이가 있다. 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거의 다 배웠다.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은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간단하고요. 분리하는데 시간이 짧다.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 크로마토그래피로 뭐 색소 분리도 할 수 있는데, 뭐 운동선수들의 도핑 테스트라던가 금지약물 복용했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단백질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출할 수도 있고요. 식품 속에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을 검출할 수도 있고, 잎의 색소 이런 거, 잎의 그 엽록소 이런 거 분리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옆에 물하고 소금이랑 모래랑 식용유가 섞여 있다. 그럼 일단 식용유가 물 위에 뜰 거니까 물하고 소금은 좀 섞여 있을 거고요. 소금은 모래는 가라앉아 있을 텐데, 아무튼 식용유 위에 떠 있는 거는 스포이트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밀도를 이용해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래는 물에 안 녹고 소금은 녹아. 안 녹은 애들은 결정이 커요, 덩어리가. 그래서 거름종이를 못 통과해. 거름장치로 걸으면 거름종이 위에는 모래가 남고, 왜냐면 물에 안 녹으니까. 물에 녹은 애는 이제 통과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증류를 하면은 물하고 소금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문제도 나옵니다. 자, 옆에 보세요. 칸 채우기.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데, 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크로마토그래피. 자, 3번, 3, 4, 5번. 3, 4, 5번 풀어보십시오.
이게 시금치 잎의 색소를 분리하는 그런 실험이야. 그 시금치를 이렇게 빻아가지고요. 거기 있는 색소를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이게 톨루엔이라고 하는 유기용매인데 좀 위험한 건데 이런 건 어쨌든 이제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 하나, 둘, 셋, 네 개의 색소는 있는 겁니다. 네 가지. 근데 왜 최소라는 말을 쓰냐면 간혹 요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간혹 겹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라는 말을 쓰는 거긴 해. 자, 아무튼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D가 제일 멀리 간 거죠? 이해가시죠? 성분 물질의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아니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한 거고요. 분리 방법 복잡한 거 아니다.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기 점 찍고 이제 전개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의 양이 매우 적어도 분리할 수 있는 거는 맞고요.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밑에 5번은 크로마토그래피죠. 크로마토그래피. 예, 크로마토그래피 예시를 아셔야 되고요. 93쪽 또 빨리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거름종이에다가 이 사인펜을 찍어. 그 다음에 이 사인펜은 수성 사인펜이어야 돼. 왜냐면 물에 녹아가지고 전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면은 실제로 이렇다라는 거야. 얘가 지금 처음에 무슨 색깔이니? 검은색 같은데 이게? 검은색이 파란색이랑 이런 게 섞여 있는 겁니다. 파란색도요, 그냥 파란색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빨간색 여기 약간 노란색 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인펜에 그 다른 잉크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유의사항 원래 이 뚜껑을 이렇게 덮고 하는 거예요. 덮고 찍고 난 다음에 여기 뚜껑 여기 유리판 덮었잖아요. 덮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용매가 중간에 이제 증발돼 가지고 전개가 안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물이 거름종이 끝까지 올라오기 전에 실험을 멈춘다. 한 요 정도 올라오면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인펜 잉크는 한 번에 크게 찍는 게 아니라 작게 여러 번 찍습니다. 크게 찍으면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게 찍으면 분리가 되는데 크게 찍으면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잠기면 안 돼. 얘가 물에 잠기면 안 돼. 퍼져버려 그냥. 그 다음에 유성색소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성 사인펜이면 물을 용매로 쓰면 되는데 유성 사인펜은 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뭐 아까 톨루엔 이런 거 나왔는데 근데 그런 거 조금 위험한 시약이거든요. 아무튼 수성 사인펜은 물을 용매로 사용하면 되고 유성 사인펜은 유기용매 유기용매를 사용하면 돼요. 자,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 속도 그런 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요. 확인 문제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봐 주십시오.
거 좀 쳤다가 합시다. 네. 잠기는 게 아닙니다. 점 찍은 거는 잠기면 안 되고, 증발을 막기 위해서 유리판을 덮는 게 맞고요. 사인펜 잉크에 녹지 않는 용매 사용하면 안 돼. 녹여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야. 사인펜의 색에 따라 분리되는 색소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뭐 그렇게 했잖아. 지금 실험 결과 보시면. 물 대신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면 크로마토그래피가 달라진다. 그럴 수 있어요. 용매가 달라지면. 수성 사인펜 대신에 같은 색의 유성 사인펜을 실험을 해도 크로마토그래피 결과는 같다.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물로 하면 안 되고, 사인펜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색소를 이루는 성분 물질의 최소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지금은 세 개, 그치? 세 가지. 가장 빠른 성분은 C죠, C. 자, 이 방법 이름은 크로마토그래피고요. 장점 분리 방법이 간단하다. 이게 간단한 거야. 그 다음에 뭐 소량, 작은 양도 적은 양도 분리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쓸게요.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합니다. 한 번에 분리 가능하다. 잠깐 샀다. 여기까지 하고 해야겠다. 95쪽까지 하고 할게요. 하나 남았네. 여기서 잠깐 95쪽까지만 하고 오실게요. 같이 할게요. 다 한 거야. 이제 끓는 다미를 이용한 건 종류, 밀도차를 이용하는데, 고체 혼합물은 이제 이 액체 하나 뜨고 가라앉는 정도로 하는 거고,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라는 걸 써야 되고, 용해도차를 이용한 게 재결정,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자, 유제를 바로 풀게요. 자, A와 B 잘 봐봐요. 끓는 점 비슷하네. 근데 밀도는 다르네. B가 A와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B랑 A랑 안 섞이니까 얘는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는 게 좋죠. 증류로 분리하는 거를 물어봤군요. 일단 A는 분별 깔때기고, 그러면 A와 C는 A가 C랑 섞인대지. 근데 끓는 점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요게 제일 좋은 거고 A와 C 증류로 하는 데는. B와 C도 확인하면 B와 C는 섞이긴 하는데 A가 섞이지 않는다구나. 섞이지 않으니까 C랑 섞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B와 C를 분리할 때는 분별 깔때기가 필요합니다. 섞이지 않으니까. 액체고요.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로 분리한다. 잠깐 섰다가 할게요.